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꿰뚫어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대신증권의 정해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Everything Rally입니다. Everything은 영어 단어죠. 모든 거를 다 의미하는 건데 네. 그만큼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다 올랐습니다. 사실 안 오른 자산군을 찾는 게 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우선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증시나 자산시장을 계속 밑에서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쌤 말씀한 CEO나 오픈 AI를 중심으로 해서 AI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고, 그렇죠. 최근엔 이제 미국 이제 셧다운 우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표가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증시에서 호재로 반영을 하면서 낙관론들이 계속적으로 지표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10월 FOMC를 또 이제 10월 말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지표를 모르고서 FOMC 들어가면은 오히려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 자체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크게 유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금이나 이제 말씀드린 비트코인 이런 것들 다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AI나 이제 유틸리티 같은 그런 업종들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뭐 경기 민감주라던가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업종들은 오히려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주식시장 말고도 채권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값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뭐 에브리싱 랠리다라고 하기에는 뭐 최근에 뭐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 아니면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해지 수요가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바닥에서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리띵 랠리가 나타난 거는 맞지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리스크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마냥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엔 좀 경계할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뭐 증시가 과열됐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유동성 장세가 뭐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이제 워낙 이제 상승이 가파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이 없이 이어오고 있거든요. 이 증시가 지금 이제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과열 국면일 수도 있다, 아니면은 버블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견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심리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버블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버블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라는 게 사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닷컴 버블 이런 부분이랑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이견도 많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만약에 98년 닷컴 버블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꺼질 수 있다 이런 공포심도 자극을 하겠지만 동시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포모 심리를 자극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블인 것 같긴 한데 과열인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좀 더 맞는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가 이제 곧 있으면 또 시작을 할 텐데 궁금한 부분이 연휴 전에 코스피가 3,500을 돌파하기도 했거든요. 에브리띵 랠리에 좀 동참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일단 지난 연휴 동안 나스닥이 한 1% 정도씩은 전반적으로 지수가 상승했는데 지수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라 아니면은 특히 AMD와 오픈 AI의 계약이 워낙 이제 국내 증시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호재로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승분을 장 초반에 반영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 연휴 직전에 보시면 9만 원 선을 결국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40만 원 선을 이제 저항선으로 해서 결국에 반납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만약 장 초반에 그러한 저항선을 뚫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 보시면은 상승 탄력이 많이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승 탄력을 장 후반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혹은 다음 주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증시가 오늘 좀 올라줬으면 좀 걱정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 있는 것 같고요. 제 두 번째 키워드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S&P 7000입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 6,700인데 한 300포인트 정도 더 남은 거거든요. 월가에서 뭐 S&P 500 올해 안에 7,000을 찍을 것이다 이런 강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만약에 버블이나 과열로 간다라고 하면은 또 최근 모멘텀들이 워낙 또 세게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일단은 위로 지르고 보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포모 심리도 미국에서는 AI 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뭐 오라클이라던가 AMD 같은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이슈가 하나 터지면은 뭐 하루에 한 30~40%씩 오르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시가총액도 크고 큰 기업인데 30~40% 오른다는 게 대단하긴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한번 시장에서 이런 심리를 흔들 수 있는 악재가 들어오면은 일단 또 하루에 7~8%씩도 그렇죠. 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표로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 IB들도 목표가를 다 올려잡고 있는 상태죠. 뭐 7,000이 이제 뭐 더 이상 이상한 뭐 그런 뭐 숫자가 아닌 것 같긴 한데 FOMC도 얼마 안 남았는데 FOMC에서 뭐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까요 혹시? 사실 지금 이제 시장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셧다운 리스크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지표도 블라인드 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10월 금리 인하 그리고 뭐 12월 연내까지 이제 9월 포함해서 올해 3번 인하를 해서 이제 3.75%까지 금리 인하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저희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 세 차례는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금리 인하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지난 9월 연준 점도표 봤을 때에는 물론 연준 위원들 간에 이견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하단으로 둘 다 이제 점도표들이 많이 찍히긴 했는데 중간값은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걸 반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한 2~3번 정도는 더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일단 재개를 하긴 했는데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하고 재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제 트릴레마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물가는 이제 관세를 일시적으로 반영하면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 번 상승하고 내년에는 또 이제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률이 4.5% 정도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뭐 과거 침체 때와 마찬가지로 뭐 급등하거나 역사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은 수준인 거죠. 이런 그렇죠. 급등하거나 이런 모습 없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그 물가나 고용 지표가 튀는 그런 시나리오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됐을 때 연준이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만큼 내려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내년 금리나 경로가 앞으로는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셧다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벌써 지금 9일째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증시 자체는 뭐 크게 반영은 또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반영을 안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호재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이제 뭐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런 흐름들이? 사실 뭐 과거 셧다운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35일 정도의 셧다운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과거 셧다운 사례에서는 사실 증시가 크게 영향이 없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셧다운 상황에서는 사실 정부 부채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전에 OBBA 법안 통과를 하면서 이미 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제 뭐 돌아가냐 마냐, 급여를 주냐 마냐 정도로 이제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 최근 이제 어젯밤이나 그저께 이제 나오고 있는 기사들 보면은 이제 미국 공무원들 이제 10월 15일 넘어가면은 뭐 군인들 급여를 주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타협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씩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하기도 했어요. 그런 우려들이 오히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런 정치적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무원들 급여 안 주면은 이 사람들 급여 안 주고 출근 안 해도 정부가 잘 돌아가고 있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오히려 정부 효율화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전 민주당 정권에서 뭐 반영했었던 복지 예산이라던가 오바마 케어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 뭐 그쪽에서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안 앉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건 뭐 그쪽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딱 정치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는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발동을 하면서 지금 정책 예산안을 막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필리버스터를 발의를 하면서 칼은 일단 뽑았어요. 칼은 뽑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뭐 오바마 케어라던가 복지정책 이런 부분들을 얻어내기 전에는 과연 민주당도 이 공화당의 요구대로 과연 본인들의 요구했던 그런 정치적인 명분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아니면은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경책으로 나갔을 때 뭐 계속적으로 뭐 공무원도 급여도 못 받고 군인들 급여도 못 받고 경제적으로 이 영향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 봤을 때는 타협점이 안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셧다운 사태는 당분간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 같이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 반도체 실적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실적 시즌이 벌써 돌아왔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뭐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실적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거든요. 반도체 열풍, 훈풍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삼성전자가 당장 다음 주 14일에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 보시면은 반도체 업종이 일단 먼저 실적을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마 AI랑 반도체 훈풍은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게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실적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부 내용에서 작은 흠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그 내러티브나 시장 심리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제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실적 시즌 준비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대감과 이제 실적에 이제 서로 밀고 당기기의 싸움인 부분인데 사실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이제 계절적으로 계속 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 시즌이 겹치는 이제 10월에 주가가 부진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보시면은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코스피 월간 평균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점이 이제 각 월별로 이제 증시가 상승할 확률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뭐 추석 연휴 영향도 있겠지만 3분기나 4분기 실적이 이제 기업의 이제 연말로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접어들면서 연초에 세워놨던 목표치라던가 이런 부분과 이제 실제로 이제 달성한 실적과의 이제 키 맞추기가 이뤄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 4분기 실적 시즌에는 이제 항상 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관세 이슈를 워낙 선반영한 부분도 있어서 기업들도 보수적으로 실적 추정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10월이 지나면 11월에는 이제 그래프 보시면 연말 랠리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은 프리어닝 시즌에 뭐 실적이나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10월 이제 조정이나 이제 매수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적당한 진입 기회를 이제 오히려 보고 계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매스의 대신증권의 정혜청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